네, 지수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네 종목이 오르지 않으며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인데요. 포트 안에 어떤 종목을 넣으면 좋을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포트폴리오 플러스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어떤 섹터를 부장님께서 보고 계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섹터에는 지주사랑 금융 가지고 오셨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회피에는 자동차 부품 스테이블 코인 좀 다채롭게 넣어 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집중 먼저 보면 지주사랑 금융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부장님. 예. 네.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오른 섹터가 반드시 발현이 될 수밖에 없는 더 갈 수 거예요. 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뭐 소위 이제 가처분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 시장으로 좀 제가 볼 때는 큰 패러다임 변화를 지금 임기 초반부터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1차적이라 할까요? 뭐 3천 한 5, 6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오를 섹터가 어떤 것이냐? 제가 네. 볼 때는 PBR 관련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었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했을 경우에는 더 오를 여력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주사나 금융사가 네. 그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의 시각 변화에 대한 어떤 부분은 뭐 선거 때도 말씀드린 선거 이후에 정부 여당과 정부와 여당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에 녹화하는 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지 않나라 생각하고 있고 뭐 한마디로 첨언하자면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처럼 금융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차 상법 개정안이 발현이 통과가 된 다음에 일단 단기적으로 세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세론이 나왔지만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흐름을 다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건 역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을 정부 여당이 잘 읽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쪽이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때문에 지주사랑 금융은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집중 섹터의 지주사랑 금융은 그동안 잘 갔고 반면에 제약바이오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제약바이오를 지금 집중해서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런 거예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아직 지금 의미 있는 선들을 못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예, 네. 코스피에 대해 상대적으로 박탈감 많이 느끼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코스닥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 차원의 어떤 수급 흐름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가 코스닥 비중이 가장 큰데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쪽은 물론 많이 하락을 했고 여기서 더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지수가 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선택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의 어떤 수급의 흐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CPI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한번 요번에 동결을 했는데 연내까지 한 번 정도 인상을 인하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 이상 할 수도 있죠. 근데 미국의 금리 인하 없이 우리나라만 계속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는 형편이거든요. 물론 뭐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CPI가 만약에 조금 일단은 컨센은 조금 지난달보다 높은 부분인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하면은 조금은 어떤 조정이나 눌림 과정이 있겠지만 결국은 또 제약바이오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더 올랐습니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더 올랐고 일부 좀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최근에 좀 흐름이 좋은데 지금은 일단은 시가총액 큰 기업 위주로 네.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못 갔는데 이제는 굵직굵직한 기업들로 매수가 쏠리면서 상승을 기대해도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회피에는 자동차랑 부품, 사실 어제 다른 차장님 역시 회피 섹터의 자동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못 간 지 너무 오래됐고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도 좀 의문이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안 좋습니까? 글쎄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인데 네.
어제 뭐 딴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회피 섹터를 가지고 아니, 그 있어요. 회피 섹터, 네. 회피 섹터가 많다. 대중이 옳다고 보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발현되는 게 또 증시 속성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는 쪽이 저는 뭐 철강도 있지만 자동차 같아요. 그래서 성기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언급을 계속했고요. 자동차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것을 여기서 이제 all입니다. all everything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자주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저는 품목별 관세에서는 쉽게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내놔야겠지만 품목별 관세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일단은 뭐 단기적이든 뭐 장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단기적, 중기적.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북미 지역에 올인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40% 넘어요 매출이. 근데 지금 관세 영향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빠르면 2분기 실적부터.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관세라는 부분이 내년까지는 감익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현대 기아차가 2조 원대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네.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회피라기보다는 증시는 괜찮기 때문에 회피라기보다도 최선호 섹터에서는 빠지는 거죠. 네, 이 어떤 자동차 부품이. 그래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네. 더 제가 볼 때는 좀 유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동차는 중간중간에 수급이라는 부분이 좀 동반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 올라갈 게 없으면은 제가 볼 때 2차 전지나 자동차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좀 회피 섹터기보다는 조금은 조금은 좀 차선호, 네, 네. 예, 밑으로 좀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차랑 기아가 한 2% 넘게 빠지고 부품 쪽도 일제히 좀 밀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상승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포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비중 보시면요. 지금 현금과 주식 비중을 각각 주식이 80, 현금이 20으로 설정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지주사라든지 금융 그리고 전력을 20대 20으로 가지고 오셨고 반도체도 살짝 껴있고요. 지금 눈에 띄는 섹터가 화학인데 화학은 왜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이번 주 포트폴리오죠? 다음 주에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 주입니다. 아, 이번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의외로 철강주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 대한 뭐 유의미한 업황의 변화는 안 보이는데 뭐 예를 들면 근데 중국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방 요인이 별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원자재값 상승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들도 좀 올랐는데 화학 쪽 역시 전반적으로는 뭐 관세 전쟁 유가 변동으로 부진할 전망은 맞아요. 근데 제가 화학을 넣은 거는 네. 몇 개의 기업들은 조금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LG화학이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물론 LG화학은 최근에 이제 그쪽도 생명사업부가 있거든요. 그쪽에 어떤 비만 관련해서 뭐 그런 모멘텀도 작동하는 것 같은데 일단 LG화학에 대한 어떤 실적 컨센서스가 좀 좋고 또 한 기업이 KCC입니다. KCC도 약간의 어떤 밸류업 차원인데 지주사 자사주 비율이 높아요. 한 17% 되는데 좀 높은 편이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자사주 소각 시 BPS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개 기업이 좀 좋아 보여서 뭐 적은 포트 비중이지만 몇 개 기업 잘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단기간에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저는 화학 섹터는 뺄 생각입니다. 네. 이번 주만 봤을 때는 화학을 그래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반도체도 한 10% 비중을 태우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또 이러한 뉴스가 들어왔네요. 젠슨황 미국 엔비디아 H20칩이 중국 판매를 승인했다가 속보로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흐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반도체도 한번 짚어볼게요. 반도체는 사실 제가 적은 10%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를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좋아는 보여요. 근데 몇 개 기업만 좋아 보여요. 어떤 기업이요? SK하이닉스하고 SK하이닉스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다음 또 한 기업은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반기에 대한 업황도 좀 요원한 상황이지만은 저는 수급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포트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수가 올라가는 삼성전자도 기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환차익에 대한 부분, 그다음 일정 부분 바스켓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수급 요인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을 좀 일단 큰 기업 위주로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근데 소부장이 문제잖아요. 근데 그쵸. 소부장은
뭐 생각만큼 잘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생각.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내년도 캐펙스에 대한 어떤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도 아주 세게 가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의 캐펙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어떤 점프업들이 돼야지 쫓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큰 형들이 가면 소부장이 급격히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꼭 상기해서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비중 10%만. 반도체 비중을 살짝은 보수적으로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섹터 비중을 설정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만나보기 전에 사실 지난주에 KCTC를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고 어제장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 전거래일까지 6%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과 함께 오늘 종목이 또 기대가 되네요, 부장님.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북극항로, 그러니까 북극항로가 지금은 테마주 성격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에 대한 확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북극항로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해수부 장관 청문회가 있었는데 모두 설명에서 발표해서 해수부 장관,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자가 상당히 이 어떤 해양 수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북극항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진정성 있게 지금 담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29년에 해수부가 단계적 이전 계획을 원래 하고 있었는데 올해까지 12월까지 하라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이 전임 해수부 장관한테. 그다음에 심지어 부지가 없으면 임대라도 하라는 파격적인 지시를 했다는 부분을 보면 이거에 상당히, 그러니까 행정수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토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도 북극항로 관련주, 어제는 KCTC가 올랐는데 오늘은 동방. 근데 이게 동방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기 시전에 저는 원고를 줬습니다. 원고를 줬기 때문에. 오늘 또 탑픽이 동방이세요? 네, 동방이기 때문에 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흐름에서 동방이 어제 KCTC가 원래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동방이 상당히 조금 한 7, 8% 누르는 분위기를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동방이 의외로 선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추천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저 작가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이 역시 북극항로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만미 물류 거점 기반으로 하는 물류센터 운영도 다양한 물류 사업 영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극항로 관련주는 추세 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급등했을 때, 오늘 올랐을 때 그럼 사냐?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지금. 못 사죠. 예. 오늘 지금 22%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항로는 지금 테마성을 띠고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또 순환배가 돌고 있죠. KCTC 다음으로 동방이 오늘 슈팅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섹터 안에서 전력기기 관련해서 LS 일렉트릭을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원래 부장님은 현대일렉트릭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좋아했는데 효성중공업은 조정을 거의 안 줬어요. 근데 HD 현대일렉트릭하고 LS 일렉트릭 조정을 줬고요. LS 일렉트릭 오늘 말씀드린 원래 기본적으로 현대일렉트릭을 좋아하지만 지금 최근에 일론 머스크 CEO가 자꾸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제 AI, 에너지, 인프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 대한 공급 이력이 있죠. 그 XAI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LS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LS 일렉트릭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전반적인 전력주에서는 LS 일렉트릭을 좀 더 선호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전력기기와 관련해서는 현대일렉트릭보다는 LS 일렉트릭을 추가 슈팅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종목도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삼성물산도 지주사에서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삼성물산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사하고 이제 이쪽은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증권주도 계속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증권주는 이제 증액이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증시가 좋으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아지는 거니까 여러 가지 그런 두 가지를 다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 쪽에서는 저는 증권주를 조금 더 선호하는 거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의 핵심 위에 있는
지주사죠. 그래서 핵심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순환출자 구조.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건 삼성생명이고,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거는 삼성물산이고, 삼성물산을 지배하는 건 이재용 회장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뭐 삼바를 뭐 지배한다. 뭐 이런 어떤 핵심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삼성물산은 제가 지주사에서도 대형 지주사에서 얘기 말씀을 안 드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17일 날 다 아시다시피 이재용 회장의 이제 최종 선고심이 있죠. 요번에 1, 2심이 무죄로 났기 때문에 요번 최종 선고심에서도 좀 합의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은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단기적으로는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여러 지수사 중에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번 주 포트는 이렇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류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